혼귀, 공포문학관, 레딧, 괴담. 인터넷에서 진짜 이상한 설문조사를 찾았어. 직접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밑바닥 인생이었던지 아무도 몰라. 1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갑자기 잘리고 여자친구가 바람피는 걸 잡았더니 그게 후임자였다면 사람이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. 젠장, 학자금도 아직 다 못 냈는데 말이지. 인생 이거 정말 개같아. 밤새 술 좀 들이키면서 한 40개 정도 되는 이력서를 보내고 거지같이 쓴 자기소개서 보내고 나서 나는 그대로 뻗었어.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최소한 면접 전까지는 집에서 돈을 좀 벌어보기로 했어. 그때 든 생각이 인터넷에서 한 1시간 동안 설문조사 답변을 작성하면 $5짜리 서브웨이 기프트 카드나 뭐 그딴 걸 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. 사실 그게 내가 당장 돈을 벌 만한 기술 같은 게 없었거든. 그거 아니면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이나 했을 테니까 말이지. 최소한 밥값은 내 돈으로 안 내겠구나 싶었지. 그런 설문조사를 한 5시간 하니까 거의 뻗을 지경이더라고.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이 들었어. 그렇게 5시간을 하니까 현금이랑 기프트 카드로 $45 정도 벌었어. 시간당 $9 꼴이지. 전에도 이거보다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았어. 이제 노트북을 접고 하루 일을 끝내고 술집에 가서 우울함을 삼켜보자 싶었던 순간 그게 내 눈에 들어왔어. 그게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게 아니었는데. 근데 말이야, 무슨 이유에선지 그게 내 눈에 들어왔어. 내가 접속하고 있던 사이트 아래 구석에 작은 광고가 하나 있었어. 그 단순함에 내가 끌렸는지도 몰라. 완전히 하얀 배경에 구린 폰트로 설문조사를 하시면 현금을 드립니다 라고 써 있었어. 최소한 하려는 말이 명확하기는 하더라고. 하나 더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? 라고 생각을 했지. 나가기 전에 술 마실 돈 좀 더 긁어 모으는 게 낫겠다 싶었지. 나는 다시 앉아서 그 그림 링크를 클릭하고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헤쳐나갈 준비를 했어. 처음 몇몇 질문은 간단했어. 생각해보니 질문이라기보단 정보 수집용이었던 것 같아. 내 이름, 나이, 그리고 직업, 또 내 키랑 몸무게를 묻는 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아예 생소한 건 아니었어. 근데 첫 번째 진짜 질문은 좀 달랐어. 입이 벌어지고 눈이 확 떠지더라. 그렇게 한참을 쳐다봤던 것 같아. 이게 뭐지? 화면엔 이런 질문이 떴어. 당신이 지금 당신의 등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합니까? 그리고 그 질문의 아래에는 전혀부터 극도로 강하다까지 5개의 선택지가 있었어. 그 순간 내가 무서워야 할 마땅한 이유는 없었어. 하지만 난 무서웠지. 숨이 가빠졌고 등 뒤에 무슨 작은 소리라도 나는 게 없나 집중을 했어. 그렇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. 그렇게 5분 정도 지나니까 뒤를 돌아볼 용기가 생기더라. 등 뒤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. 난 안도감에 한숨을 쉬면서 나 자신을 보고 비웃었지. 이건 그냥 장난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왕 하는 거 즐기기로 마음을 먹고 나는 중간을 클릭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. 다음에 나온 건 이거였지. 당신은 왜 당신의 등 뒤를 돌아보겠습니까? 그 질문에
난 희죽대며 웃었지. 재밌네.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란에 치고 다음을 클릭했어.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. 당신은 비행기 타고 있습니다. 당신 말고 비행기에 다른 승객은 단 한 명이 있는데 그 승객은 바로 당신 뒤에 앉아 있습니다. 어느 시점에 당신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자 그 남성이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. 비행기에 하나뿐인 화장실을 살펴봤지만 그 사람은 그곳에도 없습니다. 자,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? 다시 한번 난 그 질문을 거의 10분 동안이나 멍청하게 쳐다봤어. 이건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심리 테스트 같은 건가? 아니, 분명 그런 거겠지. 그렇겠지? 난 지난번 답과 똑같이 적었어. 잘 모르겠다. 이번엔 진심이었어. 정말 알 수가 없었어. 이딴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하는 거지? 이제 이 설문에 정신이 팔린 채로 다음으로 넘어갔어. 네 번째 질문은 이거였지. 당신은 잠에서 깨자 처음 보는 숲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지금은 밤이고 달빛만이 주변을 약간이나마 밝혀주고 있습니다. 약 10m 떨어진 곳에 작고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. 문은 열려 있고 한 여인이 미소 지으며 당신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합니다. 당신은 오두막으로 가겠습니까? 만약 가겠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. 이 질문은 지난번 질문보다 그렇게 더 이상하지는 않아서 이상한 심리 테스트 같은 게 아닐까 하는 내 추론은 아직까지는 유효했어. 사실 이번 질문은 대답해보려고 했어. 어디 다른 곳 갈 데도 없으니 오두막에 들어갈 거다. 뭐 그렇게 썼지.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.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점점 더 정신 나간 질문들이 나왔어. 너무 잔인하거나 19금 같은 그런 종류는 아니었어. 그냥 점점 더 이상해졌어. 더 기괴해졌다라고 할까? 좀 더 심리적으로 흔드는 질문들이었어. 그런데 내가 왜 이걸 계속 붙잡고 있었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확실히 답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. 그냥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느꼈어.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난해하고 불길한 느낌이었지. 하지만 그것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어서 나는 계속했어. 그 질문들 중 몇몇은 유독 눈에 띄었어. 예를 들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당신 방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. 그 후 매일 자정마다 약 5분간 그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며 당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모습을 드러낸다. 시간이 지날수록 엘리베이터 속 당신은 점점 더 심한 부상을 입은 채로 등장을 한다. 당신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가?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? 그리고 또 호텔 방 안에 있는 당신은 창문을 두드리는 급한 독구 소리에 잠이 깨었다. 블라인드를 통해 힐끗 보니 두 눈이 없는 한 남성이 보였다. 그는 유리에 입을 대고 당신에게 욕실에 있는 그 여성을 당장 죽이라고 말을 한다. 당신은 그 남자의 말을 듣겠는가?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한 건 바로 이거였어. 당신은 당신의 엄마와 함께 어린 시절 찍은 영상을 보고 있다. 그 테이프 중 하나에서 당신의 엄마는 얼굴을 가린 침입자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다. 그리고 당신의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이 영상을 보고 웃기만 한다.
당신이 보기에 이는 걱정할 만한 일인가?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정신 나갈 것 같은 질문에 더해 뭐랄까 불안한 일들이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었어. 한 30분쯤 했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. 문에 달린 구멍을 통해서 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정신없이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라는 입모양을 내며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. 그 남자는 겁에 질린 것 같아 보였어. 당연하겠지만 난 문을 열지 않았지. 그리고 또 회계 감사관이라고 표시된 발신자로부터 10통 정도의 전화를 받았어. 매번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냥 누군가가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뚫고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걸 녹음한 거였어. 사실 생각을 해보니 그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 같아. 이렇게 이걸 1시간 정도 하고 있으니 난 정신이 붕괴해버릴 것 같았어. 난 너무 무서워서 등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어. 등 뒤에 뭐가 있다고 믿을 이유도 없었는데 말이야. 그리고 또 한 번은 여기 환기구에서 약하게 긁는 소리가 나서 난 소파로 막아버렸어. 마침내 이 설문조사의 마지막에 도달한 것 같았어.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건 질문이 아니었어. 그냥 문장이 하나 있을 뿐이었어. 그들을 들이지 마세요.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. 그 말을 읽고 5초 만에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들렸어. 최대한 느리게, 그리고 조용히. 나는 다시 문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밖을 내다봤어. 밖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. 이번엔 여자였고 20대 중반처럼 보였어. 그 여자는 두꺼운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어. 바깥 온도가 33도는 될 텐데 말이야. 여자는 또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. 결국 그 여자는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문 아래에 흘려 넣었어. 고개를 숙여 그 종이를 보자 그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지. 거짓말이에요. 당장 아파트를 떠나요. 지금 그 뒤로 약 30분 정도가 흘렀어. 난 이제 컴퓨터 화면도 또 밖에 있는 여자도 보럼 누가 안 나. 그 여자는 아직도 밖에 있어. 문 밑으로 그 여자 다리에 그림자가 보여. 몇 분 전엔 내 침실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. 그 뒤로 침실의 문을 의자로 막아놨지. 그런데 지금 그 문 뒤에서 뭔가 일그러진 중얼거림이 새어나오는 게 들려. 젠장,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나 봐. 그런데 말이지, 빌어먹을.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돼?